안녕하세요. 톡톡사주 시즌2 166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맹승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물은 있는 강 기자입니다. 네, 로또 살 조린입니다. 예. 애드립 준비하시느라 말이 좀 늘어지셨습니다. 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승 기자님처럼 저렇게 이제 긍정적인 네. 마인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좋습니다. 좋죠. 네, 네. 굉장히 나는 할 수 있다, 잘 나를 된다. 뱉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이제 아니 제가 맞아.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나? 제가 뉴스로 봤는데 네. 충청북도에서 어떤 그 50대 아저씨가 네. 롯데리 얘기를 우리 방송에서 참 많이 하는데 네. 이 요즘엔 즉석 복권 있잖아요. 그쵸, 그게 참 잘 연금 복권 팔린대요. 같은 게. 일주일 동안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그냥 바로바로 긁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 참 인기가 많았었는데 로또 나와서 잠시 주춤하다가 요즘에 또 인기가 있다고 하던데 아저씨가 이제 로또 복권 2장 주세요 해서 이제 그 슈퍼에 계시는 주인이 2장을 줬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한 장을 딱 긁었는데 10억 대박. 당첨이 된 거예요. 대박. 아주 너무 놀래서 그 아저씨가 한 장 더 이제 받은 게 생각나서 또 긁었더니 10억. 초반에 진짜? 20억이 된 거예요? 대박이다. 예전에 무슨 프로에서 이제 그렇게 즉석 복권이 된 분이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네. 그리고 이제 그 다큐 같은 프로에서 이제 그 복권 당첨될 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그 가게를 가서 끓는 거를 또 했어요. 근데 또 걸린 거예요. 그거 음. 들은 거 방송 같은데? 찍다가 또 당첨이 돼서 정말 실화가 된 거지. 그러니까 실제 대박.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너무 운이 좋으시다. 정말 무슨 꿈을 꾸고 가셨을까요? 그런 그러게요. 분들을. 그러니까요. 아유, 하여튼. 저는 근데 소림쌤께서 저한테 예전에 했던 말인데 그런 횡재수가 별로 없고 예, 예. 남들보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음. 요거를 들어서 남들 컨텐츠 한 개 올릴 때 저는 6개, 7개 올리고 그쵸. 있어요. 아, 그건 되게 네.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고. 네. 뭐 그렇다고 꼭 복권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 네. 이제 할 거 다 하고. 네. 할 거 다 하고 열심히 복권을 사는 것도 네. 뭐 그거, 네. 할만한 일이죠.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10일입니다. 10일 수요일이고요. 육식갑자 중에 오늘은 임술일입니다. 임술일. 네, 임토 그러니까 임수와 술토. 네. 임술일이고 이 술토라는 글자 안에 불이 하나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 이제 재물을 만들어서 뭐 재고가 있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임술일 날 태어나신 분들은 이 불씨를 살리셔야만 운이 풀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는 집에 불을 피워라. 그래서 뭐 향을 꽂거나 초를 켜거나 뭐 안 되면 전기불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불을 필 공간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죠. 요즘에는 그 인센스 스틱, 그러니까 향을 알아요. 많이 그거 하시잖아요. 집에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권을 올려놓던지 뭐 나의 그 버킷리스트 같은 거를 좀 써놓던지 해서 불을 피우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뭐 이제 초나 이런 게 이제 화재 위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전기 같은 것도 괜찮고 요즘에는 그 등으로 왜 초 안 켜고 하는 캔들 있잖아요. 양키 예. 캔들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하시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또 그런 날이니까 집에 그런 게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은 아차 하고 불을 한번 켜보세요. 오늘 불을 한번 켜보시고 뭐 재물운이 좋아지는지 그런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불을 피자. 임술일주들은 불을 켜라. 10일 이렇게 날 보시면 불을 될 것 켜라. 같아요. 네, 불을 켜는 네. 하루가 되시길 되시고.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내가 궁금한 명리학 명리학. 중에서 제가 이제 평소에 요즘 관심사죠. 좀 불을 좀 갖는 그쵸. 사주 1, 2, 3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MBTI처럼. 사주에서 부자는 늘 나오는 주제죠. 늘 또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고 저희들이 최고의 정말 관심, 모든 분들의 최고의 관심. 그렇죠. 자주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고 들어도 왠지 내 거일 것만 같은 재밌고. 이런 희망이 있는 이제 부자 사주들을 궁금해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대표적인 부자가 재벌가들이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연예인들.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벌잖아요. 뭐 네. 연예인들 세금 랭킹 뭐 이런 거 있고, 솔직히 이제 연예인들은 광고만 하나 찍어도,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이 안 되는 이제 재산을 보통 또 갖고 계시죠. 그다음에 부동산 재벌들.
뭐 집을 뭐 정말 많이 소유하신 분들도 음. 있고 한데 물론 그것이 생년월일시 사주팔자만 가지고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네. 사실 그게 이제 약간 DNA도 있을 거예요. 돈 잘 버는 집안에 그 돈 버는 머리. 뭐 아버지 닮아서 얘는 돈 버는 머리가 좋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누구 닮아서 얘는 돈 버는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을 거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부모의 어떤 종잣돈, 부모님이 대주는 종잣돈 같은 것도 물론 있을 텐데 그런 걸 다 빼고 사주만 놓고 봤을 때 어쩌면 부자가 되냐. 이제 이렇게 보통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그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주에는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오시면 제가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요. 그러면 될 수 있는 사주 같으면 그럼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제 봤을 때 힘든 사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부자 되기 어려운 사주요? 네, 그러면 어. 그거를 이 사주는 부자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게 제일 곤란하죠. 이렇게 부자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고 왜냐면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첫 번째가 일단 사주가 좀 강해야 돼요. 센 사주. 우리가 말하는 보통 다행히 승지 씨 사주 세죠. 네. 기자님 사주 세죠. 네. 뭐 저도 사주가 세죠. 사주가 세요 우리들은. 일단 사주가 좀 세야 돼요. 그럼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다. 사주가 강해야 돼요. 이 아. 강하다는 거는 내 에너지가 이렇게 힘이 없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재 씨는 불이잖아요. 불이 강하고 목은 목이 강하고 수는 수가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거는 내가 컨트롤을 해야 돼요. 돈한테 당하면 안 돼요. 돈한테 당하면 이제 빚지고 막 완전히 엉망진창 되는 거잖아요. 네. 돈을 못 감당하면. 그래서 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사주 보고 난 사주 약한데 망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타고난 사주가 기본적으로 강한 게 1번. 그다음에 내가 약하게 타고났다 하더라도 대운이 계속 바뀌면서 사주가 강해지는 시점이 있어요. 네. 내 에너지가 좀 세진. 처음엔 불이 되게 약하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불이 커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일단은 두 번째. 그래서 일단 나의 에너지가 돈한테 휘둘리지 않도록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사주의 재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재성이라고 해서 편재, 네, 정재 이래요. 우리 승지 씨는 금, 기자님은 흙, 저는 불. 이게 다 재물이거든요. 네. 이 재물재의 글자가 힘이 있어야 돼요. 돈 자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돈이 뭐 휘파리가 없이 들어오면 뭐 이건 들어와봐야 금방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기자님은 토가 돈이잖아요. 네. 근데 토가 단단하게 양이 충분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뭐 모래 요만큼 사주에 툭 던져져 있으면 이건 돈 안 되는 거지. 들어오긴 들어와도 진짜 그렇죠. 작은 돈이 들어오는 다 거고. 어디 날아가고. 아. 그래서 재물을 나타내는 글자 자체가 일단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고 그다음에 또 부자가 되려면 사주 구조 중에 네. 공부로 성공할 팔자가 있고 음. 재능으로 돈 버는 팔자가 아예 있어요. 우리 사주를 가를 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 부자 될 확률이 높아요. 기뻐해요. 그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뻐해야 돼요. 아. 공부를 되게 못해. 막 네. 학교에서 수학하면 맨날 졸고 학원 가기 싫어 이래. 근데 다른 건 빠리빠리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런 애들 부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게 사주에서는 식신생재, 뭐 상관생재 이래서 자기의 재능으로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 개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렇죠. 아이디어 뱅크. 근데 그런 애들은 공부가 잘 안 돼요, 구조상. 네, 왜냐하면 공부가 잘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천재들 빼고 기본적으로는 조직에 순응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시키는 걸 잘 따라하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해요. 근데 돈을 크게 버는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생각.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돈을 벌어다 그게 주니까. 그러니까 쌤님이 1 더하기 1이 2 이렇게 했으면 딴 애들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은 네 하고 1 더하기 1은 2인데 얘는 왜 그렇지? 아씨 난 1 더하기 1 이해하기 싫은데.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학교 공부는 안 돼요. 근데 걔네들이 굉장히 히트치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기뻐하셔야 돼요. 돈 벌 수 있구나. 야.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얘는 할 게 공부밖에 없어요. 그런 애들한테는 공부를 잘하게끔 해야지 돈 벌어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해져요, 애들이. 오히려 아주 이제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부자보다는 학문적 명예를 가질 확률이 높고 또 공부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은 왜냐면 이게 사주는 균형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공부가 발달한 애들은 공부 잘할 거고 그만큼 재물은 약하겠죠. 근데 공부가 덜 발달한 애들은 딴 게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게 재물이라는 거죠.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습 능력은 좀 떨어지는데 밖에 데리고 나갔더니 동계산도 잘하고 물건도 잘 사오고 이게 뭐 슈퍼 아줌마하고도 되게 얘기도 잘하고 애가 신기해. 그러면 그런 애들한테는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알려주시면 일찍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사주의 격 중에 시상 1위 편제격이라는 게 있어요. 시상 1위 편제. 편제격. 이게 뭐냐면 연월일시 중에 네. 시도 이제 두 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 이렇게. 시의 위에 글자에 예. 편제라는 게 있으면 부자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가 뭐냐면 인생의 말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론적인 운이죠. 네. 결과론적인. 그래서 시의 편제에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뭐 한 50대 이후나 요럴 때 큰 부를 이룰 확률이 높다. 근데 예를 이렇게 들어 봐요. 제가 예, 궁금한 건 인생을 이렇게 예를 들어 80 정도 산다라고 예. 치면 한 40에서 50 정도까지는 그냥 예.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해요. 예. 그랬던 사람이 예. 갑자기 50 이후에 예. 큰 뭐 부자가 그쵸.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대운이 바뀌거든요. 네. 우리가 매년 운이 바뀌는 거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아요. 네. 근데 대운이라는 거는 10년씩 바뀌는 운이에요. 그럼 10년의 운이 바뀌면 근데 사람들과 다른 게 대운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사람이 있고 그냥 네. 평범하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사람은 직업, 거주지 다 바뀔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 뭐 예를 들어 공무원만 하던 사람이 그렇죠. 공무원만 하다가 갑자기 대운이 바뀌어서 나 장사 한번 해볼까? 사업 한번 해볼까? 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할 그럴 수도 수 있어요. 있다라는 거죠. 사업적으로 운이 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주 구조에 네. 공부도 잘 하지만 어떤 사업적인 글자도 같이 갖고 있다가 그게 대운에서 발현이 확 되는 거지. 왜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사람 있잖아요. 두 개 다 잘하는. 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공부운이 더 강했고 나이가 들수록 사업운이 더 강해지면 보통 뭐 의사 선생님들은 공부도 잘했을 거고 돈도 잘 벌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가능할 수 있고 또 우리 또 연예인들 중에 S대 나오신 분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요즘. 네, S대 나온 연예인들. 그럼 그분들은 S대 나올 정도면 공부를 잘했을 텐데 저 끼는 언제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그 끼가 발현되는 나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샌님이었는데 커서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얌전했는데 뭐 크면서 바뀐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 8글자 가지고 대부분의 이 사람 그릇을 대충 봐요. 얘는 뭐 되게 거부, 뭐 이렇게 졸부, 뭐 거부, 중부, 뭐 이렇게 소부, 뭐 평범, 좀 가난, 뭐 빈곤 이렇게 이제 그릇을 보는데 사주 8글자는 어떤 사이즈를 좀 봤다면 운을 딱 보면 네. 이게 실현 가능하겠구나, 안 가능하겠구나. 또는 이 사람 원래 사주엔 돈 없는데 운을 보니까 아니네. 벌겠네.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그럼 거예요. 소림쌤은 딱 그 8글자만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물을 살면서 네, 얻을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딱 보이십니까? 판단은 하죠. 대충. 대략. 이 사람 보고 유산이 있겠다. 뭐 부모한테 얻은 게 있겠다. 하면 지가 벌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돈 들어오면 잘 간직하겠구나. 불리겠구나. 이거는 돈 주면 다 날려 먹겠구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대충 가늠을 하죠. 근데 이제 보면 성장 과정이나 부모님 마인드들도 진짜 중요하고 왜 어릴 중요하죠. 때부터 경제 교육 시키시는 거랑 그런 것들은 정말 차이는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애도 어른이고 정말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부모님도 욕심이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라. 이 두 개는 사주에 굉장히 상반되는 에너지예요. 돈도 잘 버는 애가 큰 부자까지 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 애들을. 그래서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고 또 돈이 벌 운이 오면 돈을 버는 것이고 근데 이제 공부로
쭉 가는 애들은 의사를 해도 그냥 돈에 별로 신경 안 쓰는 또 의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네. 그냥 연구하시고. 그게 다 그릇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음. 주변에 보면 이제 돈도 잘 벌고 음. 공부도 잘해서 사회적 지위도 높고 네. 얼굴도 잘생기고 에, 인기도 많고 에, 결혼도 에. 잘한 애는 좀 뭔가 이상이 있겠네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겠죠. 나라를 구했든지 이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겠네요. 뭐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럴 수 있죠. 네, 예. 보기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정말 소수 몇 퍼센트는 완벽함에 가까운 사람도 있는 것 같기는 네.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 시키셨거나 네. 그리고 사주에 보면 골고루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음. 공부도 잘하고 재물운도 좀 있고 다 골고루. 네. 그게 정말 좋은 사주죠. 그런 사주는. 네. 아, 예, 별로 고생 크게 없이. 부럽네요. 그럼 좀 많이 부럽기는 해요. 예, 그런 사주들은. 근데 뭐 우리는 겨울에 태어났으니 네, 열심히 봄을 기다리도록 봄을 기다리도록 여름에 합시다. 태어날 걸.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 시상일이 편재격이거나 뭐 식신생재격이거나 사주가 신강한데 재성이 잘 발달이 돼 있다든지 그러면 일단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믿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렇게 하셔야지. 안 하면 뭐 없는 거죠. 맞아요. 예. 그렇죠. 네. 네, 열심히 해봅시다. 부자 얘기는 언제- 언제든 그거죠. 솔깃한데 네. 꼭 하고 나면 씁쓸해요. 근데 우리가 셋 다 사주가 세잖아요. 네. 그럼 일단 돈이 들어오면 네. 우리가 돈을 컨트롤할 힘들은 있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아, 있기는 있으니까 네. 많이 네. 벌어라는 거지. 일단. 많이 벌어라. 아, 일단 많이 벌어라. 돈 방법을 벌면은 알려주시고. 할 수는 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후 얘기는 또 나중에 하도록 하고 네. 저희는 2부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